비대제를 사용하는 나주배에서 최근에 퇴출되고 있는 지베렐린 사례에서 저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참외 농가에게 주는 교훈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한스현TV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많이 사용되다가 이제 좀 사용이 좀 줄어들고 있는 지베렐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례인데요. 추석 때 되면은 배가 가장 인기 있는 선물이었죠. 추석 과일의 제왕이라고 불렸는데요. 나주배의 몰락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신고배, 나주배 중에 대표적인 게 신고배인데요. 신고배에 이제 지베렐린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게 벌써 2011년이니까 10년이 넘었네요. 그때부터 얘기가 나오면서 그 이후에 나주배 사용에 이제 지베렐린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농민들이나 이런 단체 그런 지속적인 요구와 준비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2000년부터 지베렐린을 처리한 배는 이제 더 이상 공판장, 농협이 운영하는 공판장에 출입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완전 퇴출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주배라는 특수한 배에만 영향을 주는 거냐, 그럴 것 같지 않아서 오늘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베렐린 하면 대표적인 호르몬제죠. 크고 더 크게 만들고 그다음에 익는 기간을 숙기를 단축시켜서 출하 시기를 당겨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석이라든가 이런 때 주로 출하되는 과일에는 지베렐린을 많이 사용했고, 또 그거 외에도 많이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과처리에 많이 사용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첫째는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죠. 실제 권장되거나 사용하라고 하는 것보다 과다할 정도로 진한 농도로 또는 횟수적으로 더 많이, 그리고 필요로 하는 기간보다 더 자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품질이 좋지 않은 제품을 많이 사용했다. 기존에는 중국에서 밀수되는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는 국내의 어떤 제품들 중에서도 품질에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큰 문제에서는 과다하게 지나치게 사용한 것과 안 좋은 제품을 사용한 것, 그 문제 때문에 궁극적으로 전라도 나주의 배 시장에서 지베렐린이 아예 퇴출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베렐린을 잘못 사용한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배에 있어서 품질 저하를 어떤 면으로 만들었냐면, 무르게 쉽게 물러지고 당도가 낮아지면서 식미, 먹었을 때의 맛, 먹었을 때 식감이죠. 그게 안 좋고 저장성이 나빠지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배에 생긴 이러한 품질 문제는 다른 곳에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과체류에도 만약에 잘못 사용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생긴다면 동일한 문제, 쉽게 물러진다든가 당도가 낮아진다든가 저장성이 나빠지는 그런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할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외면합니다. 도시든 농촌이든 상관없이 소비자들이 외면인데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크고 보기만 좋았던 그런 추석 선물용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보기만 좋은데 먹어봤을 때 맛이 안 좋으면 선물 준 사람도 미안하고 받은 사람도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크고 보기만 좋은 선물이 이제는 소비자들이 외면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대가족이 살지 않아요. 1인 가구부터 시작해서 한 3식구, 많은 4명이 살면 4인 가족이면 많다라고 할 정도니까 이런 분들이 먹기에 너무 큰 크기의 과일은 오히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먹기 좋은 크기가 훨씬 나은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기만이 아니고 모양, 색, 당도, 식감, 저장성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못 따라가는 과일은 소비자의 외면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오랜 동안 그런 문제가 지적되어 오던 배가 최근에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소비자들로부터 많이 받게 되고, 궁극적으로 생산자들 간에도 이 지베렐린을 퇴출시키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럼 소비자들이 지금부터 이제 모양이라든 색, 당도, 식감, 저장성을 되게 중요하게 본다면, 이런 부분을 농민 관점에서 바꿔놓으면 농민분들한테는 정형과, 즉 모양이 균일하고 똑같은, 그리고 무지하게 큰 게 아니고 중형과가 중요해집니다. 그전에 대과 중심이면서 호르몬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의 크기를 큰 쪽으로 끌고 갔다면, 이제는
정형가와 중형가 중심으로 바꾸셔야 되고, 호르몬제가 아닌 천연 비대제로 식물 과일이 클 수 있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커지게도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작물의 활성을 높여서 실질적인 균형 잡혀 있고 중형의 일반의 균형 잡힌 정형과를 많이 만드는 데 도움되는 작물 활성제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을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유럽의 경우는 천연 비대제나 작물 활성제로 정형과의 비중을 상당히 높이고, 그와 함께 수확 시기나 수확 때 그 균일함을 유지시켜줘서 그 다른 부분에 더 집중을 합니다. 균일한 수확에 집중을 하는데요. 하나의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이 과일 크기를, 이 밑에 빨간 게 보이시죠? 빨간 것들은 보통 호르몬제라고 하는 일반 관행농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있죠. 과일 크기가 큰 쪽,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대과의 양은 높죠. 그리고 소형과는 적어요. 하지만 중형과의 크기 양도 적어집니다.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게 삐뚤어져 있죠. 한쪽으로 좀 치우치게 큰 쪽을 좀 많이 키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갑니다. 근데 테라솔이라는 제품으로 테스트한 거죠. 작물 활성제를 적절히 잘 처리를 해서 호르몬제 대신에 사용을 하면 녹색처럼 이런 가운데 중형가가 많아지고 대형가 비중은 줄어들면서 그래프가 보시면 이렇게 좌우가 균형을 이룬 모습이 되죠. 보통의 경우에 모든 통계적으로 봤을 때 뭘 제일 좋다라고 하냐면 이런 과실이나 이런 것들이 정규 분포라고 해서 좌우에 균형이 있는, 대칭이 돼서 균형 잡혀 있는 분포, 그러면서 이 가운데 부분의 양을 늘리는 것들이 선도 농가들, 선진국들에서 과수 농사를 지면서 생산성과 수익성을 다 좋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집중하는 부분은 이 가운데 부분의 양을 늘리는 그런 농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 끝에 쪽에 이거를 이렇게 늘리는, 즉 대과만 늘리는 쪽으로 하다 보니 무엇을 놓쳤냐?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과의 품질들이 나빠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간 거죠. 그래서 정형과 중형과에 집중을 하고 이쪽의 양을 늘리는 것과 균일하게 수확될 수 있도록, 이 양이 늘어나면 사실 균일한 수확이 가능해지는 거죠. 수확 시기가 균일해집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인건비 절감을 할 수 있어서 노동력 절감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좋아져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대부분 다 천연 비대제나 작물 활성제만 사용하는 그런 농가가 많습니다. 그럼 토마토나 고추, 딸기, 파프리카 등등 참외나 사과, 복숭아 모든 과실에 있어서 저희가 동일하게 이러한 천연 비대제, 일사포마나 EQ200 같은, 그 다음에 작물 활성제 테라솔 같은 걸 사용함으로써 정형과나 중형과의 비중을 좀 늘려주고 향이나 색이나 당도 같은 쪽에 더 집중을 함으로써, 그리고 균일한 수확을 통해서 노동력을 절감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수익성을 더 늘리는 그런 방법을 다른 과체류에서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그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그 지역별 구매 안내 번호 참조하셔서 지역별로 그 가까운 판매점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뿐 아니고 알람 설정 해 놓으시면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